대화의 희열이 박항서의 축구 인생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8일 KBS2 대화의 희열 2에서는 첫 해외 원정의 주인공, 축구 한류 열풍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을 만났다. KBS ETV 대화의 희열은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원나잇 딥토크쇼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는 대화의 희열 특유의 깊이 있는 대화는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삶의 교훈을 선사하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5월 18일 방송된 대화의 희열에서는 축구감독 박항서와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졌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되어 제2의 전성기를 꽃피우고 있는 박항서. 이날 방송에서 그는 박항서 매직의 첫 걸음이었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 부임 비하인드 스토리, 좌절의 순간 찾아온 기회의 제안, 그때 느꼈던 심경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늦깎이 축구 선수로 뛰었던 인생의 전반전부터 지도자의 옷을 입고 나선 인생의 후반전까지 박항서는 축구와 함께했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삶의 궤적 속에서도 박항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남들보다 늦게 축구를 시작한 박항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수였다. 박항서는 저는 정말 축구에 소질이 없었다며 열악한 신체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 지구력을 키웠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1983년 럭키 음성에서 프로 데뷔를 한 박항서는 독종 배터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재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만 29세에 은퇴 선언을 하며 축구 선수로서의 전반전을 마쳤다. 이후 지도자가 된 박항서의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2002년 국가대표 수석 코치로 월드컵 4강 신화의 영광을 함께한 박항서는 그 뒤 아시안게임 감독으로 발탁되며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감독 계약을 하려는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었고 히딩크 감독의 벤치 작석 문제, 무보수 감독직 성명서 논란 등이 연이어 터졌다. 결국 박항서는 취임 3개월 만에 경질이 됐다. 축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싶었다던 박항서. 이후 다시 K리그 감독이 되어 필드로 돌아왔지만 2011년 K리그를 휩쓴 승부조작 사건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만나게 됐다. 당시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었던 박항서는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경질이 된 후였다. 박항서는 믿었던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박항서의 축구 지도자 인생은 불운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박항서는 공황장애까지 겪을 정도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인생이 굴곡을 겪으면서도 박항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박항서는 우리가 살면서 딱 STOP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멈춰야만 비로소 앞뒤를 살필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멈춰있던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바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직이었다. 박항서는 1년만 버티자라는 각오를 품은 채 베트남으로 향했고 베트남 팀에 스며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말이 안 통하기에 직접 선수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전했다는 박항서. 아버지와 같은 배려와 다독임의 일명 파파 리더십은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렸고 그는 축구 감독으로서 인생 역전골을 넣게 됐다. 이후 2017년 9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돼 베트남의 축구 돌풍을 일으키며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2017년 10월 11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과 베트남 U23 축구 국가대표팀의 겸임 감독으로 공식 취임한 후 2018년 AFC U23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약체로 평가받던 베트남 U23 대표팀을 결승에 진출시키는 파란을 일으켰고 비록 우즈베키스탄에게 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 대회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또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도 베트남을 56년 만에 아시안게임 축구 4강에 올려놓으며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것도 모자라 2018년 AFF 시즈키컵에서도 베트남을 2008년 대회 이후 무려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며 2018년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12년 만에 아시안컵 8강으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박항서와의 대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삶의 깨달음을 전했다.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 10분이 남았다고 가정하자 박항서는 10분 동안 재역전을 당할지 모른다며 끝까지 그라운드를 달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어디선가 또다시 축구로 나를 찾아준다면 언제든지 좋다. 축구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박항서는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물들이기 충분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항서 감독은 1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파문을 언급했다. 그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중 하나라면서 그때는 승부 조작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사무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며 편지를 읽어보니 실명과 함께 어느 선수들이 승부 조작을 했다. 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날 방송에서 언급한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은 2011년 일어났다. 당시 검찰의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된 선수들은 모두 59명으로 국내 축구계 전체가 흔들렸던 사건이다. 몇몇 축구계 인사와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며 축구 팬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이어 박항서 감독은 편지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 편지에 적혀있던 선수들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 투서에 적혀있던 선수들에게 대질 신문을 했고 다른 선수들을 통해 뒷조사를 해봤더니 관련된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후 승부 조작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다. 믿었던 선수들인데 실망이 컸다. 그때 술을 많이 먹었다며 마음 아픈 기억이라고 말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대질 신문까지 했지만 여전히 선수들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선수들로부터 각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브라질로 떠났고 그곳에서 승부 조작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일부러 선수들을 숨겨준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믿었던 선수들로부터 실망이 컸다고 했다. 박항서 감독은 그때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다. 믿었던 애들이었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항서 감독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때도 떠올렸다.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숨은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나는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차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가면 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합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매우 독하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 2년간 복용하다 지금은 안 먹고 있다고 했다. 박항서 감독은 현재 베트남에서 제2의 축구 인생을 꽃피우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거치며 영광과 추락을 동시에 경험하고 사퇴와 경지를 맞아야만 했던 당시 이야기를 펼쳤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를 도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내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되면서 차기 올림픽 감독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박항서는 협회 눈밖에 났으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았다. 나도 감독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못했으니 당연히 경질을 당했다며 축구를 때려치워야 하나 그런 시기가 왔다고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박항서 감독은 나의 역할은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서 그 당시 히딩크와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법을 일기로 기록했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고가 된다. 나는 아직도 그분은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 생각한다며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